진행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더 나은 솔기를 익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임파스 강의에서는 발목과 발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살펴보고 구조물별로 초음파로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것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론도 공부하고 모두 다 실습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메인 스피치 박지용 원장님께서 초음파 강의를 아주 속도 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이 임상에서 발목과 발 질환 특징되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발목 발질환 굉장히 중요하죠. 꼭 발목과 발이 아프지 않더라도 치료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허리도 발목이 삐뚤어져 있거나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인 균형이 흔들리면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병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우리가 발이 제일 문체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쪽에서 틀어진 부분들을 발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발목의 인대가 좀 변형된다든지 손상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디스크 환자를 많이 보니까 허리 환자 같은 경우도 발목에 발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신경이 또 결국엔 타고 발까지 가기 때문에 허리 신경의 문제가 발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거꾸로 발에서 신경을 치료함으로써 같이 치료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을 치료해도 허리가 좀 좋아지는 걸 많이 확인하시나요? 발 증상이 주로 같이 있을 때, 허리 증상과 발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는데, 아까 강의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는 발 질환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바로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신체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미처 느끼지 못하지만 발에 기능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임상에서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발목 삔 환자가 제일 많이 오죠. 삐끗해서 그냥 좀 쩔룩거리면서 오거나 발바닥 쪽에 이제 멍들어서 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최근에 삐진 않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삔다, 만성 분정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허리 때문에 협착증이 있으면은 이제 발바닥에 떡 붙어 있는 느낌 있는 분들, 아니면은 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학적 증상도 종합해서 보는 편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환자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정말 그렇죠. 발바닥이 이제 아침에 첫 발디딜 때 되게 아프고, 발바닥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 분들 많이 오시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발목 관절에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면은 연골 좀 닳아있고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고, 초파로 검사를 해보면 발목 관절 안에 물이 좀 많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 강의하실 때 관절 안에 또 치료를 직접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주요 발목 질환들에 어떤 치료법들 많이 쓰세요? 발목 치료할 때는 원인이나 시기별로 좀 치료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손상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최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통소염제 먹고 침 치료도 좀 하고 체충격파나 이런 가벼운 치료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사는 어떤? 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포도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PDRN이라고 DNA 주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재생 치료를 많이 하고, 발목 관절을 초음파로 찾아보면 손상된 부분이 관찰이 되잖아요. 해당 부분에 재생을 시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주면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약침 주사, 초음파와 함께 많이 쓰기도 하고, 발목 관절별로 좀 만져보면서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교정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임 치료, 아니면 그 부분에 침이라든지 약침 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조적으로 보는 거하고 제가 만지면서 느끼는 거하고 종합해 보면은 좀 더 보람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순히 사진만 보는 것보다는 진짜 환자분 말씀을 잘 듣고 여러 군데 만져보고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발목 안 좋은 분들은 다이어트부터 좀 하자. 역시 하중을 줄여준다. 발은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병 원장님은 어떤 걸 주로 하세요?
뭐 주로 이제 인파스 회원분들한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중을 줄이고 이제 단순히 줄어드는 것도 좋은데 건전하게 하중이 주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꼭 발목뿐만이 아니라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뭐 엉덩이 운동도 같이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발바닥을 이용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많이 쓰라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병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강화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발가락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한 발로 서서 나머지 한 발로 이렇게 시계를 그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부터 골반, 이제 허벅지까지 균형적으로 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도 시키는 편이에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아프면 병원에 가시겠지만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어떤 레드 플래그 사인이랄까요? 제일 급한 거는 아무래도 골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골절 같은 경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만약에 발목이 삐끗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크게 부어오르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요.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골절이죠. 골절이 있을 때 많이 심하게 붓기도 하지만 그 부분 주변을 때려봤을 때 보기만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올라오거나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삐끗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 만성적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병원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심각한 인대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인파스 회원분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목 건강 잘 지키시고 발목 치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치료 박지원 원장님께 많이 배워서 좋은 치료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의사들끼리 나만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인파스가 참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도 여기처럼 그냥 다 퍼주면서 나누는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숨기는 거 없습니다. 다 알려드려요. 최고입니다. 인파스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더 좋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파스로 오세요.